도시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해신토론 이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이제 해신이 이제 모티브로 사용을 해왔던 이제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화로 좀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질문 받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자, 정확하게 이제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툴루 신화란 기본적인 베이스를 설명해드릴게요. 기본 베이스는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제가 이런 장르를 넣었어요. 공포와 죽음이 가득하고, 꿈과 희망이 없는 게 기본적인 크툴루 신화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관은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인류가 이제 출현하기 전 이전의 지구에서 이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괴한 외계 존재와 초월적 존재들, 초월적 존재와 기괴한 외계인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의 세상이고 해신 자체도 그런 모티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옛 지구의 이 세계를 이제 공포와 광기로 지배한 초고대 악신들의 신화가 바로 크툴루 신화입니다. 크툴루 세계관에선 이제 인간들은 신의 관심을 못 받고, 보잘것 없으며 벌레만도 못하고 우파루파 똥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모든 종족한테 압도당하기 때문에 거의 쌉 날파리급이에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우터갓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되게 많은데, 아우터갓이랑 그레이트 올드원 그리고 엘더갓, 그리고 뭐 이종족들 이런 거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이것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스피드웨건.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해신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 자, 아우터갓 먼저 설명을 하면은 우주 전체를 장난감, 그러니까 약간 토이스토리 보시면 이제 장난감 다루는 인간들 있죠. 약간 이제 아우터갓들은 이제 우주를 이제 토이스토리 장난감 마냥 뜯었다 붙였다 하는 애들. 이제 지구 자체에서는 이제 신앙처럼 따르고 숭배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지구 자체에서는 아우터갓을 숭배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사실상 여기서 제일 센 게 아자토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이제 존재한, 그래,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를 설명할 수 없어요. 작가도 그냥 대충 그냥 만든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설명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자토스입니다. 우주를 탄생시켰고 우주를 파괴할 존재로 나와요, 설명에서는. 자, 두 번째 엘더갓. 이제 약간 엘더갓은 아우터갓과 이제 대립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우터갓이 대부분 그냥 대충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엘더갓은 대충 그냥 선한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서로 대립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약간 착한 놈들이라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엘더갓은 인간에게 우호적이거나 무관심한 신들이에요. 근데 아우터갓에 비해서 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우터갓처럼 센데 굳이 이제 뭐랄까 인간에게 이제 관심도 없어. 그냥 굳이 우호적인 신들이 거의 없다 보면 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노덴스라는 엘더갓이 있어요. 이 엘더갓은 인간에게 위해를 주는 그레이트 올드원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들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다 걸리면 뒤지게 쳐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레이트 올드원이 나왔습니다. 그레이트 올드원. 자, 이 친구들은 누구인가? 자, 그레이트 올드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레이트 올드원은 뭐냐? 그러니까 그레이트 올드원이랑 여러분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올드원이라는 애들이 있어. 올드원. 올드원은 아마 여러분들 해신에서 처음 들어볼 텐데, 얘네는 뭐냐? 이제 얘네는 다른 존재임의 적대 관계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레이트 올드원은 크툴루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 존재들, 고대 존재들이 그레이트 올드원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이제 최초로 지구에서 자리 잡고 생명을 탄생시킨 게 올드원이야. 지구에서 생명체를 탄생시킨 게 올드원. 그러니까 왜 데리고도냐? 생명체를 탄생시킨 올드원을 죽이는 역할이 그레이트 올드원들. 알겠죠? 그리고 그레이트 올드원은 여러분들 아우터갓이나 엘더갓보다는 하위 분류예요. 그런데 그레이트 올드원들도 이제 행성 단위, 은하계 자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주급 존재야. 근데 아우터갓은 우주 전체를 가지고 노는 수준이라 아예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그레이트 올드원들을 마주치는 순간 정신이 붕괴하고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크툴루 얘기로 넘어갈게요. 크툴루 가족관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우터갓인 요구소토스와 슈브 니그라스의 손자이며 그레이트 올드원이 누구와 에브의 자식이면서 히스토와 배다른 형제인 녀석이 크툴루. 여기까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제가 오늘 크툴루 부름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크툴루에 대한 설명을 하려 했는데 자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아, 다시 설명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우터 가신 요그소토스와 휴먼 이그라스의 손자이며 그레이트 올드 원인 누구와 예브, 누구와 예브의 자식이며 파스터와 배다른 형제인 녀석이 쿠툴루. 오케이? 아주 어려워요. 얘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깊게 안 들으셔도 돼요. 깊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쿠툴루가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이제 과거에 지구에 있던 올드원들이랑 싸웠어요. 그레이트 올드원들은 올드원을 지구에서 생명체 만든 이들을 죽인다 했죠. 근데 이제 쿠툴루 자체가 올드원이랑 싸워가지고 지구를 거의 정복을 했었습니다. 경력이 있어요. 지구를 정복했던 경력이 있는데 현재 바다에 가라앉은 르리에, 자 여기 르리에라는 곳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크툴루가 바닷속 르리에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크툴루를 만든 이제 크툴루 부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그레이트 올드원들은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형체가 있었으나 별들에서 나온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들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하늘을 통해 하나의 세계를 또 다른 세계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별들이 어긋나 있었을 때는 그들은 존속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살아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죽는 것은 아니다. 별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고 지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알맞은 때가 왔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 위해 위대한 크툴루의 주문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었다. 내가 얘기해봤자 뭐 알아듣는 녀석이 없네. 그리고 크툴루 자식은 8남 3녀예요 여러분들. 능력자입니다. 의자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하려 했는데 상태를 보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보크로그 얘기해줄까? 아니면은 다곤과 디번에 대해서 얘기할까? 딱 둘 중에 하나만 할게. 다 해달라고? 그래, 다 할게. 자, 다곤과 디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다곤의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은 바닷속 거대 도시 얀스레이에 거주하는 디번들이 있어요. 얀스레이에 이제 원래 거주하는 디번들이 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자, 여러분들 디번 알죠? 그 다곤 그 지역에 있던 그들의 우두머리이자 수호신인 그레이트 올드원인 다곤에 대해서는 이제 러브크래프트라는 거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그레이트 올드원이에요. 처음 세계관에서 생성된 게 그레이트 올드원이라는 게 생성된 게 다곤이야. 다곤이 처음으로 그레이트 올드원으로 나와요. 디번 같은 경우도 이제 고래도 그냥 때려잡고 디번들보다 크고 다곤이 셌나봐. 그래서 디번들에게 숭배를 받아요. 숭배를 받는 게 다곤이었어. 근데 이 다곤이 왜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냐면, 이거 지금부터 좀 기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번들 같은 경우는 아가미를 가진 동시에 허파호흡도 가능한 양서류야. 그렇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바다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인간들이랑 접촉을 했고, 원주민들, 이제 그 당시에 인간들도 있었거든요. 인간들이랑 접촉해서 교류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들은 이제 디번들 같은 경우 인간 세상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했고, 이거 다곤족 내용이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진출을 하길 원했는데 살아있는 젊은이들을 디번들이 받는 대가로 이제 그들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원주민들에게 물고기를 주면서 풍부한 어획량을 보장시켜줬어.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왔어요, 다곤이. 그런데 제물로 바쳐진 인간들에게 디번들이 무슨 짓을 했냐, 그건 안 나오긴 하는데 뒤에 내용에 그렇게 나옵니다. 원주민들과 디번들 사이에서 혼종이 태어났어요. 네, 태초에 인간 느낌이 이제 반인 반어가 이제 원래 세실인데 하여튼 여기서도 나와요. 디번이랑 인간 사이에서 이제 혼종이 태어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예 부족 자체가 반쪽짜리 디번들이 되어서 태어나가 났는데, 이제 인간들이 이걸 혐오를 했어. 디번들이 이제 그 데려가니까. 근데 디번들이 워낙 강해서 어쩌지 못했는데 결국 이제 주변 다른 인간 부족들이 고대의 존재의 힘을 빌려가지고 반쪽 디번을 싹 다 죽이고 도시까지 파괴를 시켜요. 다곤이 몰락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주변 부족들의 인간 이야기는 너무 야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번 마을이 한번 부셔집니다.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자, 이제 보크로그 이제 얘기가 많았어. 그레이트 올드원인데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오냐.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문화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서 사는 종족이 이제 이브라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브라는 이제 파충류 종족이 살았어요. 이제 보크로그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파충류들이 살았는데, 앵거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 돼. 그런 애들이 살았는데, 당시 이 문화라는 땅에 인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대도시 사나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성이 하늘까지 뻗쳐져 있고
완전 거대한 성이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인류 국가가 이때 최초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나스라는 태초의 국가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 근데 인간들과 양서류 종족의 이브는 이제 공존을 했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래. 어릴 때 괜시리 잠자리 보면 날개 찢어보고 싶고 콩벌레 그냥 그 필통에 넣어가지고 키워보고 싶고 괜시리 개미 한번 밟아보고 싶고 그런 심리 있잖아. 그런 심리 때문에 인간들이 이브의 땅을 습격합니다. 학살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브들이 숭배하는 신의 석상 이것을 사나스로 들고 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이브들의 신이자 사나스와 문화를 가로지르는 호수에서 잠들어 있던 보크루그가 깨어납니다. 그 이제 보크루그를 숭배하던 이제 이브라는 종족이 몰살을 당해가지고 이제 학살을 당해가지고 보크루그가 호수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크루그가 깨어나자마자 인간들의 도시 사나스로 찾아가게 되고 인류 최강 국가를 단 하룻밤 만에 잔해조차 남기지 않고 소멸을 시켜요. 이때 사나스를 소멸시켜버리게 되고 보크루그가 잠을 잡니다. 갑자기 잠을 자요. 미친놈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레이트 홀드원들 그 생각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보통 그레이트 홀드원들은 이제 인간들을 벌레 취급하고 똥 취급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대놓고 괴롭히다가 죽여버리고 갖고 놀다 죽여버리고 그 머리 그냥 돌리다가 그냥 팔 뽑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냥 뭐만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그레이트 홀드원의 심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보크루그는 그레이트 홀드원 중에서 선악이 불분명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숭배하던 이브들을 학살했다고 인류를 쓸어버리는 인간과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 복수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레이트 홀드원이 복수를 하는 게 처음 나와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하게 넣었어요. 예. 그냥 제가 딱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트 홀드원들 이야기를 다 보는데 이 새끼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레이트 홀드원이면 그냥 대놓고 죽이던가 뭔가 좀 무자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크루그를 약하게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간단히 그렇죠. 예. 보크루그가 복수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새끼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보크루그를 약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레이트 홀드원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세계관에선 필요 없는 놈이야. 바로 죽여버린 거지.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혹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게 크툴루시나 이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레이트 홀드원이랑 엘더가 뭐 그런 역할들 원래 엘더가 또 진짜 많고 아우터가 또 그레이트 홀드원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크툴루 신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